네, 안녕하세요. 윤상호 선생님의 대단원칙 해결해 봅시다의 소단원이 함께 웃는 협상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20페이지 초록구 하늘 쌓일 때 추모 건립 공원에 강한 초록구와 푸른씨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협상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오렌지를 하나 넣고 다투는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렌지가 하나 있으니까 두 명의 아이가 오렌지를 하나 놓고 다투는 이야기라고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협상을 협력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놓고 나누는 어떤 의사소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경우에 오렌지를 놓고 다투는 아이들 역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렌지 하나의 가치가 100이라고 합시다. 두 명의 아이가 이 오렌지 하나를 놓고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투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오렌지를 반반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아이가 가지는 오렌지 가치는 50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귤이나 오렌지 이런 것들을 안에 있는 그 알맹이 과육만 먹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요리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관심이 없다면 어쩔 수 없고 생소한 얘기겠지만 어쩔 수 없고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 두 명의 아이가 오렌지를 두고 다퉜는데 하나에는 오렌지 안에 과육을 먹기를 원했고 하나에는 오렌지의 껍질을 요리에 활용하기를 원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두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렌지에 대해서 양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나누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나눴다면 하나에는 오렌지의 과육을 다 가져가고 하나에는 오렌지의 껍데기를 다 가져갔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 한 아이가 가지는 오렌지 가치는 뭐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100에 가깝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가 두 명이었으니까 이 곱하기 1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론 두 아이가 모두 다 오렌지 과육을 가지길 원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협상 주체들이 처해 있는 상황, 조건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은 서로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측이 최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협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협상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다투고 경쟁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 통해서 양측이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갈등을 잘 제어할 수 있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번 단원을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 본문에 밑줄을 치고 필기는 왼쪽에 그 한글 노트에다가 한글 파일에다가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시만요. 다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플래카드가 하나 그려져 있네요. 플래카드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초록구 하늘산 일대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자, 요게 아마 협상의 의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작하기, 우리 협상의 과정을 살펴봤죠? 시작하기 단계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조정하기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하기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인데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 시작하기 단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협상 주체인 초록구 대표와 푸른시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구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초록구는 하늘색 자락에 자리 잡아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초록구가 다른 지역보다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도, 밑줄 쳐보죠. 우리 국민들은 하늘상의 자연 조건에 큰 의미를 두며 생활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읽어보면 더 명확해지겠지만은 화장장, 그러니까 추모공원이 건립되면은 분명히 하늘산의 자연 조건이 분명히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의 생활 환경이 몹시 나빠질 것이다.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 밑줄 친 부분은 이 추모공원 건립 사업을 반대하는 초록구 측의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푸른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푸른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시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건 뭘까요? 자, 추모공원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추모공원 건립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죠.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건립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조건이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이 화장시설 가동으로 발생하는 줄 쳐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혐오시설 문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지역 주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초록구 구민이 피해를 받을 것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환경오염이건 아니면은 뭐 집값 하락이건 이러한 주민의 피해가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초록 구민이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구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 초록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자, 반대한다는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해보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밑줄 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 즉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푸른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 화장에 대한 국민 호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푸른시 화장률은 2016년에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2016년에 80%를 넘었습니다. 뭐 그 뒤에도 20% 정도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대충 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수치, 근거 자료의 명확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푸른시에는 칩시다. 푸른시에는 화장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설 규모는 한계 능력을 초과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푸른시 관계자가 보고 있는 문제의,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이러한 식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한계 능력을 초과하여 수요자의 약 20% 정도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죠. 수요자의 약 20% 정도가 3일장을 원하는데 4일장 이상을 치르거나 혹은 다른 지역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조치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 그러니까 수렴한 결과 초록구에 있는 하늘산에 건립하는 것이 최적지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우리가 하늘산에 걷겠다는 것이 아니다. 초록구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즉 방금 밑줄 친 부분이 사업 추진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것이죠? 우리 좀 전에 봤던 시설 부족, 그리고 시민 플러스 전문가 의견, 이 사업 추진의 근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늘산 일대가 시설 건립의 최적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둘째 보겠습니다. 하늘산 일대가 시설 건립의 최적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푸른시 관계자는 기본 입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네요. 하늘산에, 방금 밑줄 친 부분, 하늘산에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이 푸른시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죠. 물론 초록구에서는 환경 오염과 집값 하락의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확보된 줄치겠습니다. 이미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뭐죠? 자, 너희들의 걱정거리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뭐죠? 말 그대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죠. 자, 위에 초록구 대표가 말한 부분에서 초록구의 기본 입장을 선생님이 건너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되겠습니다. 줄 칠게요. 초록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무공원 건립에 반대합니다. 자, 이게 초록구의 기본 입장이 라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푸른시의 기본 입장은 하늘산에 화장장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푸른시의 기본 입장이고, 선생님이 빼먹었습니다만 초록구의 기본 입장은 해결책 없는 추모공원 건립 반대가 초록구의 기본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의 시작하기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가능성, 그리고 각 협상 주체들의 기본 입장, 그리고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하기 단계 하겠습니다. 자, 조정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미 프린트물에서 다 봤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줄치겠습니다.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상호 검토하여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조정하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록구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며,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구에 추모공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구민의 의견입니다. 자, 이건 초록구의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혹은 뭐 다른 표현을 써서 초록구의 입장이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저희 조사에 따르면, 자, 이 부분 한번 괄호로 묶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화장시설부터 바로 묶어보겠습니다. 화장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카드뮴, 염화수소, 뭐 말만 들어도 몸에 해로울 것 같아요. 카드뮴, 염화수소, 미세먼지, 다이옥신, 수은 등이 배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방금 이 부분 묶어보겠습니다. 사례, 여기까지. 환경적 피해.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자 묶어보도록 하죠. 대형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발생할 교통 혼잡과 소음 등이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거 조건 하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또 보면 여기 다음으로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주민은 환경적인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이러한 주거조건 악화로 입을 경제적 손실도 우려됩니다. 한 가지 더 나왔네요. 주거조건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자, 우리가 좀 전에 초록구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반대입니다. 반대. 해결책 없는 건립. 반대가 초록구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었죠? 이게 주장에 대한 근거죠. 방금 우리가 체크했던 부분. 환경적 피해가 예상된다. 주거 조건의 하락이 예상된다.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책 없는 건립에 반대한다. 이것이 초록구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체크 안 했네요. 경제적 손실 체크. 자, 이렇게 환경적 피해, 주거조건 하락, 경제적 손실 등을 근거로 해결책 없는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장시설 설치가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시 관계자의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푸른시 주장, 입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화장시설 문제는 화장시설 설치는 푸른시 중요 해결 과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물러설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화장실 설치는 푸른시 중요 해결 과제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묶어볼게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에도 주택가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장이라는 묘지가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택가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인데, 자, 미국이나 이웃나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주택가에 바로 건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그다지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례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도쿄 도심에만 공용 화장장이 20개가 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가 한복판의 위치에 바로 옆에 6층 높이의 아파트가 나란히 서 있는 현대식 화장장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묶어보겠습니다. 현대식 화장장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상대 주장이 뭐였죠? 그러니까 초록구의 주장이었죠. 초록구 상대 주장은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죠. 주거조건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례를 해외 사례죠. 해외 사례를 제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삶의 질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혹은 최소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상대의 주장에 상대 주장에 논리적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협상에 임하는 푸른시의 대응 혹은 대응이라 표현이 그렇네요. 이상하네요.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들 것인지를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초록구의 주장 혹은 근거 등에 하나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사례 혹은 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본, 그러니까 괄호로 묶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구의 반응을 혹은 뭐 주장이라도 상관없겠네요. 주장을 이미 미리 예상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해외 사례에 대한 근거가, 해외 사례 같은 좋은 근거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푸른 씨가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그 상대의 발언 혹은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상대 주장을 미리 예상해 왔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도 근거도 그러니까 논리적 반박거리도 준비를 해왔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이번에 건립하는 시설도 장례식장, 화장장, 공원당을 포함한 붙이겠습니다. 추모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이니까 녹지와 그리고 공원에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비슷하게 맞춰볼 수 있겠네요. 상대의 반응을 뭐 입장, 주장 다 좋습니다. 입장, 주장 다 좋습니다. 상대의 반응, 입장, 주장을 미리 예상했던 거죠. 자, 예상했기 때문에 들었을까요? 예상했기 때문에 주거 조건 하락에 대한 대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공원 형태로 만들게, 문화시설 많이 만들어줄게, 녹지 확보해줄게. 그러면 삶의 질이 오히려 높아질 거잖아. 이러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적절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실상이 적절한 반응이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구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보죠. 아니,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있는 곳에서 어떤 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이 부분 한번 주시고 마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초록구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옆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고 뭐 납불당 있고 그 다음에 시체가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지만 시체가 소각되고 있고 뭐 그러한 곳에서 공원을 만들고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초록구 대표의 이러한 반응은 푸른 씨의 주장 공원 만들고 휴식시설 만들면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오류를 논리적인 표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씨가 말했던 것을 오히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 방금 전에 들쳤던 그 푸른 씨 관계자의 이야기 주거 조건 하락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은 결론적으로 초록 씨가 준비했던 그 대안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설득력이 없었죠. 따라서 적절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씨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초록구 주민들께서는 새로 조성된 추모공원이 문화시설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밑줄 한번 쳐보죠. 자, 요 이야기는 이미 초록구 주민들이 한번 했던 이야기를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재진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타깝게도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푸른시 관계자가 초록부 대표의 말을 다시 진술할 까닭을 말해보자.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함으로써 문제를 명확히 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재진술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재진술함으로써 문제를 확인했고 그리고 내가 잘 이해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추가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밑줄 친 부분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대 입장은 혹은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 말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 라고 초록고 대표가 말했는데 푸른씨 입장에서는 이렇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록고 대표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입장을 존중해주고 의견을 존중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초록고 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상대 반응에 따라 자신의 말하기 방식을 조절하고 있죠. 어떻게 조절했습니까? 우리 이미 봤습니다. 어떻게 조절했었죠? 재진술했죠.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고 또 제안을 수정하는 유연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푸른시 관계자의 발언은 상대 반응에 따라 말하기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재진술하고 수정 제안하는 것으로 그러한 말하기 방식 조절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더 추가적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봉안단과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봉안단과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최소 필요시설인 화장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밑줄 쳐보죠. 원안을 수정하여 최소 시설인 화장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문화시설의 성격이 강화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자, 지금 푸른시 관계자의 협상 태도는 대단히 유연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안에 들여다보면은 화장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푸른시의 목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표라고 하는 자신이 협상을 통해서 끌어내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는 협상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자신의 말하기 방식 혹은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계획 같은 것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협상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속 봅시다. 자, 문화시설이 성격이 강화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록꽃 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지를 이해하고 봉안땅과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부분, 교과서 날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꽃 대표가 저희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자, 한번 빈 공간 채워서 적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시작하는 까닭은 상대의 배려를 인정하고 협력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지금 초록꽃 대표는 계속 뭔가 요구하는 중이에요. 계속 요구하는 중인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협상에 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리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협력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취지를 이해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초록구 대표, 저희 처지를 이해하고 봉안단과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에 있다는 것이 최대한 주시했습니다. 화장장에 있다는 것이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추가 요구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계속적인 추가 요구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추가 요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가 요구는 주거, 환경, 개선,
대한 추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봅시다. 장례 차량의 출입이 하늘 동상과 인근 주민의 눈에 덜 띄도록 화장시설을 지화화하고 진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푸른씨 관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주민의 처지에서 화장장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처지에서 화장장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왔죠? 해봤죠? 자, 푸른씨 관계자는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초록부 대표가 어떤 것을 요구할지, 어떠한 입장일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준비를 잘 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줄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설계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 추가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푸른씨 관계자가 상대 입장을 고려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였고 예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을 또 미리 마련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마련해왔던 대안이 초록구 대표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지긴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다시피 상대 반응,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혹은 계속 그 적절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한 설계안을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설계안까지 만들어 왔네요. 자, 설계안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이해를 돕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대가 이해할 만한 혹은 상대가 수용할 만한 제안임을 보여주고 설득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설득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푸른씨 관계자는 설득 준비를, 그러니까 협상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는 나무숲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이 출입하는 곳은 이 나무에 가려지게 설계하여 땅에 묻힌 듯 드러나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주변 건강과 어울리는 지붕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록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 설계적 차원에서 기존 화장장의 단점을 보완하려 고심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왜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이게 아닙니다. 미안해요. 다시 보여줄게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의 배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심하신 점이 느껴졌습니다. 단점을 보완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어서 교과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 문화가 발달한 미안해요.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 부분부터. 초록호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 설계적 차원에서 기존 화장장의 단점을 보완하려 고심하신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우려하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자, 지금 건축 설계 차원에서 단점은 많이 보완되었고 충분히 납득을 하고 주거 환경 개선 문제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더 걱정되는 것은 이거다. 우리는 환경 문제가 더욱 쟁된다. 자, 이제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죠. 펼쳐보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오염되면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할 거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푸른씨 관계자 얘기 들어보죠. 내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줄쳐볼게요. 자, 푸른씨 관계자는 정말 뛰어난 협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굉장히 협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줄치겠습니다.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연소 설비와 가스 냉각 설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출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쓰겠습니다. 환경 문제 대안 1번. 환경 문제 대안.
자, 이 대안 1번 역시 어떻습니까? 초록구의 반응을 예상하고 대안을 미리 마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화장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해를 발생을 최소화하는 향유형 화로장, 이게 뭐죠? 향유형 화로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수은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초록구 대표가 얘기합니다. 향유형 화장로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또 제거를 확신하지만 다이옥신과 수은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푸르시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향유형 화장로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보시겠습니다. 향유형 화로장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자, 이 부분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쌓게 되겠죠. 하지만 생소하시죠? 생소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줄 칠게요.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협상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향유형 화장로는 연소 물질을 화장로 내부에 4회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같은 건가요? 매연가스가 밖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배출가스와 냄새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입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다이옥신과 수은의 배출량은 매우 미미합니다. 다이옥신 배출은 소각시설 허용 기준의 10분의 1이며 수은 배출은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저희가 설치할 화장로는 이 또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0분의 1의 다이옥신, 1000분의 1의 수은, 이 또한 분사 냉각 장치와 여과 집진 시설로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또 그것에서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방금 이 부분, 10분의 1, 1000분의 1, 90% 이상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록구 대표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아무리 화장로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화장로 15기로 하루에 6회씩이나 화장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설치겠습니다. 화장장 및 화장로의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 주십시오. 자, 환경 문제에 대한 추가 요구 1번이라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추가 요구 1번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추가 요구 1번에 대한 푸른식 관계자의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장로 규모는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추가 요구가 상대에 의해서 수용되었습니까?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수용되지 않았죠. 자,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되던 양상을 보면은 푸른씨 관계자가 초록부 대표의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는 그러한 형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푸른씨 관계자가 푸른씨가 초록부에게 계속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었었죠. 먼저 혜택을 줬습니다. 먼저 혜택을 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화장로 15기는 꼭 설치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먼저 혜택을 주고 나중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협상 전략, 뭐라고 했었죠? 호혜성의 법칙이라 했었죠. 호혜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시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장로 규모는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최소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최소 요구 사항이라서 양보 못해죠. 부족한 화장시설을 확보하려면 15기는 꼭 필요합니다. 15기는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근 화장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묶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부터 묶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민들이 인근 화장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줄치겠습니다. 초록구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화장로 15기 설치를 지금 초록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는 중이라 했습니다. 근거 1번으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화장로 15기 설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초록구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거죠.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거 2번도 있습니다. 읽으면서 찾겠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초록구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15기 미만을 운영하면 새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5기가 안 된다면 건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근거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기 요구는 최소한의 건립 조건이다.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거 3번도 나오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원래 계획은 20기를 설치해 하루에 8회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기에 8회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 이걸 우리가 이미 축소한 게 15기를 하루에 6번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운영 계획을 축소한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근거 3개를 들어서 15기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초록구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기 운영의 현실적인 최소 필요량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들춰보겠습니다. 15기 운영의 현실적인 최소 필요량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는 15기 운영을 더 줄여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초록구의 말하기 계획이었겠죠. 이게 말하기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15기 이하로는 안 돼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말하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지금 초록구 대표에게서 확인할 수 있죠. 말하기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초록구 대표 역시 계속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편인 푸른씨의 상대의 입장을 혹은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구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어떻다? 푸른씨 관계자뿐만 아니라 초록구 대표 역시 어떠한테도 상대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성이 혹은 협력적인 협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초록구 대표의 말 마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기 운영이 현실적인 최소 필요량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시설을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줄치겠습니다. 이따 줄칠까요? 주민 대표로 구성된 감시단이 지속해서 감시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그 운영을 즉시 축소를 요구하겠습니다. 줄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운영 축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진다면은 운영을 못하게 할 거야. 우리 시설 운영 못하게 할 거야.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따라서 방금 질질 부분이 초록구의 최소 요구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 요구 사항이 무엇이었죠? 최소 요구 사항은 화장로의 친환경적 아니면은 친환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친환경적 운영이 최소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라는 표현. 자, 그러나에서 생각을 해보면 초록구 대표는 푸른씨 관계자에게 양보해 준 것이 알 수 있습니다. 15기 알았어. 네 입장이 전 그렇다면은 그거 우리가 인정해 줄게. 우리가 양보해 줄게. 하지만 이걸 너희들이 들어줘야 돼.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죠. 먼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의 입장, 주장을 관철시키는 협상의 전략. 호혜성의 조치.
이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하죠. 푸른식 관계자의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환경감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자, 줄 칠게요. 환경감시 제도 운영. 자, 이건 뭐죠? 선생님이 한 가지 건너뛰었네요. 화장로의 친환경적 운영은 이 부분은 환경 문제 추가 요구 2번이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 추가 요구를 푸른시 관계자가 수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봐서 알겠지만 이 부분은 푸른시가 수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록부의 최소 요구사항이었으니까 수용을 웬만하면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환경감시 제도를 운영하여, 자, 이 부분, 방금 주신 부분, 환경감시 제도. 자, 이 환경감시 제도는 무엇입니까? 자, 상대방이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선생님 좀 전에 위에서 확인을 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문제 대안 1번이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문제 대안 2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문제 대안 2번으로 환경감시제도 운영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저희도 환경감시제도를 운영하여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500m 이내의 대기, 수질, 토양,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환경감시단 활동에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이 없도록 시설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화정로 가동 횟수를 감축하겠습니다. 다음 표서 하겠습니다. 초록구 대표가 말합니다.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깨끗한 환경 유지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푸른시의 필요시설 확충으로 저희 구민이 입게 되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할 현실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생각해보죠. 유무형의 피해. 자, 이거네요. 자, 유무형의 피해. 자, 여기서 말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적겠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알 겁니다. 자, 마저 읽어볼게요. 교과서.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할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시에서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안을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생활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생활 편의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나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초록구는 주시겠습니다. 의료시설. 이 부족해 가까운 다른 시나 도심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랑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해달라 이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립의료시설과 종합체육관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제소실이 있으니까 생활편의시설을 추가해달라. 구체적으로 시립의료시설과 종합체육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맞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결하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협상하는지 이미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줄 칠게요. 타협과 조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단계. 자, 해결하기 단계로 하겠습니다. 푸른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시의 평균적 사회문화 시설 현황에 비추었을 때 줄 치겠습니다. 초록구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시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의 의견 존중하고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초록부의 입장 혹은 뭐 반응 다 좋습니다. 입장, 반응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도 미리 마련을 해왔다는 거 잠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체육관 건설은 그 비용과 용도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줄치겠습니다. 가까운 사랑구 종합체육관도 만성적자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초록구민도 사랑구의 종합체육관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종합체육관, 일단은 상대 요구죠. 상대 요구 중에서 종합체육관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체육관을 설치 못 해준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마련해 왔던 최소 요구 사항은 아닐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요구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상대편이 요구하는 거니까 최소 요구 사항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지나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지나치니까 이건 해줄 수가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합의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협상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다만 시립의료병원은 현재 시설이 낙화해 이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줄치겠습니다. 초록부의 의료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래 뭐예요? 상대의 요구를 다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요구를 다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종합체육관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의료시설에 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초록부 대표의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만약 관계부처의 반대로 줄치겠습니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시립의료병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시에서 대학병원 규모의 의료시설 설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추모공원 건립을 동의합니다. 자, 조건으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뭡니까?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최소 요구사항이었죠? 의료, 시설, 건립을 최소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푸른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협상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런 푸른시 추모공원 건립협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푸른시 추모공원 건립협의안. 푸른시는 초록구 하늘산 일대 화장장 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건립한다. 화장시설과 진로를 지하하여 외부 요청.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제일 위에 푸른시 추모공원, 푸른시 추모공원 건립 합의안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죠. 자, 이 제목을 꼭 달아주는 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협상이 끝나면은 구두로 협상할 것이 아니라 문서와 서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서류에 이렇게 무슨 합의안이라고 협상 의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합의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안에는 협상 의제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협의안 중에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읽어볼게요. 화장시설과 진인도를 지하하여 외부 노출을 채워한다. 이 화장시설과 진인도 문제가 주민들이 주거 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2번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었죠. 즉 2번은 초록구 주거 조건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번은 향유형 화장로 시스템 도입으로 공해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건 어떤 문제였죠? 자, 초록구 환경 문제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화장로 15개를 설치하여 1일 각 6회 이하로 운영한다. 자, 4번은 누구의 안이었었죠? 푸른시에서 요구한 거였습니다. 푸른시의 최소 요구 사항이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도 볼게요. 주민 대표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이 화장장 주변 500m 이내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경 문제 발생 시 화장로 가동 횟수를 감축한다. 자, 이건 무슨 문제에 대한 거였죠? 초록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과 5번 모두 초록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푸른시는 초록구의 시립의료병원을 이전하거나 대학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 설립을 허가한다.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건 초록구에서 요구한 거였습니다. 6번 초록구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죠? 경제적 손실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의안에 여러 가지
안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의 결과들이 다 6가지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합의안을 합의안을 작성하면서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합의안은 도장 찍고 나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치밀한 상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협상 결과를 이렇게 1, 2, 3, 4, 5, 6번 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이행사항이 명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뭐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저런 것을 해야 된다. 1, 2, 3번 하는 잘 되고 있는데 4, 5, 6번 하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합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은 푸른 씨와 초록구의 협상 목표가 모두 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이익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초록구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긴 했습니다만은 초록구가 받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초록구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상호 간의 이익이 최대한 추구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서로 간의 목표가 충분히 잘 실현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네요. 양측 목표가 모두 실현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합의안 안에 협상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협상 시기가 언제였는지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없어요. 자, 이런 걸 명시해야 이 합의안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이 합의되었고 언제부터 이행할 의무가 생겼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긴 수업이었죠.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